예. 지난 일요일 날은 간산 참석하시라고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옷을 많이 안 준비한 분들은 상당히 고생했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다음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4페이지죠. 네, 4페이지에 세지 형황할 차례가 맞죠? 네, 세지 형황, 정간 후광, 위지 후광, 형지 세축, 전환 회곡, 금곡 벽곡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즉 이 앞에서 주객을 얘기했고 이 문장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주객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형세세 거칠지, 그다음 형상 모양 꼴 털, 그다음 쳐다볼 앙, 그다음 정간 후강 앞전 시내간 뒤후 산등성이 강 뿌리 강 자리 위 이럴지 제후후 임금왕 위지 후왕 형지 세축 모양형 거칠지 형세세 움추를 축 오물을 축 앞전 책상안 돌해 구벌곡 전환 해곡 금곡 벽곡 세금 곡식곡 벽벽 구서로 했습니다. 문장의 형태로 봤을 때 앞에서는 사언 구절이 두 개가 대칭이 돼 가지고 그래서 두구 또는 두구씩 네구씩 해가지고 두구 네구씩 해서 대구 형식을 이뤘는데 이거는 세지 형황 정간 후광 위지 후광까지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구 형식으로 형지 세축 이렇게 했습니다. 즉 세지 형황의 대구와 형지 세축, 정간 후광 상대가 전환 해고, 그다음 위지 후광이 건곡 벽곡 이렇게 했는데 청옥형 문장 중에서 이렇게 세 구절을 가지고 대구 형식을 만든 것은 요 한 문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는 전부 두 구절을 또는 두구 해서 네 구절을 상대로 구절을 대구 형식으로 엮었는데 여기서는 세 개를 엮어가지고 우리가 그 가사문학에서 읽기가 쉬워서 잘 외워지듯이 두구를 대고 하면 잘 외워지는데 요거는 유독 세 구가 돼가지고 요게 좀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세를 말하고 형을 말하는 그런 과정인데, 자, 세하고 형하고 우리가 형세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세를 더 큰 것으로 잡고 형을 더 작은 것으로 잡아서 결과적으로 형상은
형은 오므리는 것을 얘기했고 새는 그치는 것을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새와 형은 우리 풍수에서 어떤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새라는 것은 기세, 기형에 있어서 즉 기운이 움직이는 것은 형에 있는 기운은 정적이라고 치면은 기라는 개념에서 형의 기운은 정적이라고 치면은 새의 기운은 동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라는 것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자, 이러한 산이 하나 있을 때 이 산에서 기운이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산이 이 모양이 뭐가 이렇게 꾸물꾸물하다든가 아니면은 좌우에 비해서 높이 솟는다든가 이랬을 때 야, 그 기운이 장엄하다, 기운 차다 이렇게는 하는데 이것이 움직인다, 동적이다 이제 이렇게 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이것이 높으면 동적이다, 안정적인 것보다도 움직이는 듯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새라는 것은 이제 안 그렇죠. 새는 이러한 하나의 형상이 아니고 여러 개의 형상이 모여와 가지고 이거 통째가 들어서서 새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개의 꼴들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해서 쭉 있는 것들이 모여져 가지고 하나의 새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라는 것은 여러 개가 움직이다면 자연적 움직이는 그런 동적 형상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형상, 하나의 형 가지고는 아무리 동새가 된다, 동적이라 그래도 결과적으로 새만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형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새를 먼저 얘기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기운의 대소에 영향을 받는 즉 기운의 움직일 수 있는 즉 동새, 기의 움직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지형황, 새가 거쳐가지고 이런 새들이 쭉 가다가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새가 쭉 가다가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형상, 즉 최종적으로 마지막 형상이 하나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상이 이제 쳐다보다 이렇게 뜻이겠죠. 그래서 앙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우리가 이 앙자가 이런 앙자가 있고 그다음 이런 앙자가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뜻은 뭐 거의 같습니다만은 요거는 머리를 벌떡 제끼고 탁 쳐다보는 것. 그다음 그런가 하면 이거는 그 보임새가 명확한 것, 환하게 밝은 것. 그래서 이것은 머리를 쳐다본다는 보다도 뭔가 확연히 볼 수 있는 것, 형세가 밝은 것, 이런 것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날이고 이건 사람이니까 이건 사람이 보는 것이고 이건 벌써 이미 하늘에 해가 있어서 밝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형상이 딱 쳐다보이는 만큼 우러러지게 거의 밝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관후광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앞뒤가 즉 정관후광하면 앞에는 내물이 있고 뒤에 산등성이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주객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위지후왕, 위치가 제후나 임금에 이르를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해지형황 상대가 형지세축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이 거치면은 형세가 오므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그치면 형상이 우러러 보이고, 그 다음 형상이 그치면은 형세는 새는 움츠리게 된다. 그 새가 움츠리면 결과적으로 형상이 하나의 이 형상이 예를 들어 같으면 세지 형황은 이 위치를 얘기했다고 하면은 형지세축은 이 아랫부분을 얘기했다. 이렇게도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형상이 모양을 그친 것하고 새가 그친 것하고 그 차이점을 상하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형상이 모양이 그쳤으니까 더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다 끝났어. 그럴 때에 이제 이 전환해고 이런 하나의 형상이 회곡을 해줬다는 거죠. 앞에 이제 이 면환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곡벼곡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에서는 정관후광은 대세를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 형지세축은 작은 국세, 작은 판세를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대세다 또는 이거는 편안한 안정세다 이렇게 얘기할 때 대다수 혈의 대소 또는 판세의 대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판세가 아무리 커도 혈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이제 뭐 무용이겠습니다만은 같은 혈이라고 했을 때 판세가 큰 것 또는 그 혈이 클 때 또 판세가 큰 것 이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위지후황 즉 금곡벼곡은 식족지 즉 먹고 사는데 또는 재물에 궁핍을 느끼지 않는 그런 땅이라고 치면은 정관후광은 재운하 즉 통치자의 능력을 갖출 만한 그런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지 형세가 그쳤다. 이것은 용지주야라. 용이 머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왕 기지성냐. 형이 즉 쳐다보인다 하는 것은 기운이 성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적 우수이지하고 앞에는 우수, 물을 만나서 그치고 후적, 뒤엔적 진홍이 연이다. 이제 진홍이라는 얘기는 장경에서 진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진홍. 원래 이 롱자가 원래 이게 전중보철하고 해서 글씨가 되게 안 됩니다. 이 밭 가운데에서 가운데가 높은 곳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밭 두둑이다 이제 이렇게 이 표현이 되겠죠. 밭 중에서 높은 곳 해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밭둑 정도 되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진홍이 연 하는 것은 장경에서 진홍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이 지탱하다 또는 가지다 이러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땅 중에서 용을 지탱할 수 있는 위치 이게 되겠죠. 같은 밭이라 그래도 이 밭에서 이 용을 지탱할 수 있는 것 바로 작지만은 요 중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다면은 뒤에 즉 뒤편에는 비록 뭐 경사가 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경사가 밭처럼 평평하더라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용이 있어야 된다, 입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롱으로서 연결이 되고 여차지지
가치기하라. 이렇다면 기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형지세축, 형이 거쳐서 세가 오므로 졌다 하는 것은 기상지 국촉, 기상의 국이 촉박스럽다 하는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환해곡, 밑에서 전환해곡하는 것은 빈주지 청거냐, 즉 주객 빈주가 가깝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다 했습니다. 여차지지 가치부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같으면 산수수저 초초내로 어비주지 혈수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맷산 따를 수 물수 나타날 저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따라서 물이 나타난다. 초초내로 멀초 아득할초 원래 길로, 그다음 잡을 업 당길 업 말 이을리 물될 주 갈지 구멍혈 모름지기수 돌해 돌아볼고, 이건 돌아볼고 이 고자가 되겠습니다. 돌아볼고 돌아볼고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는가?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볼고가 되겠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차상곡, 이것은 상곡이다, 산골짜기다 했습니다. 해령고조지 지하라 했습니다. 해령고조의 땅이다. 그래서 산 따라서 물이 나타나면은 초초내로, 그 초초는 아주 먼 것, 원불상통. 참 그것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초는 멀어 가지고 서로 상통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래서 초초하면은, 그런 거 하면 초초하면은 귀신기자가 되버려요. 높은 모양. 그래서 초초내로 하면은 그 온 산이 온 모양이, 산과 물이 온 모양이 산이 높이 온 모양. 그래서 그런 거 하면은 불상통, 서로 통하지 아니할 만큼 먼 것, 즉 눈으로 봐가지고 저디 아직도 멀었어 하는 정도로 먼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따라서 흘러오는 물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높고 멀리 아득한 곳에서 길을 따라갔다. 그랬을 때 어비주지, 당겨 잡아가지고 그것을 물을 댄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손으로 탁 잡아가지고 탁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혈은 모름지기 해고하느니라, 돌아서 보느니라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덕수가 좋겠죠. 원래 이 해룡고조가 좋다는 이유는, 해룡고조는 내종이 간용으로서 중심용은 될 수가 없죠. 대다수 해룡으로 돌거나 아니면 지룡이거나 이런 현상인데, 그래도 그 해룡이 좋다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덕수를 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은 천강 하림 백천동기 진용소박 수군현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천 빛강 아래하 이말림 일백백 내천 한가지동 돌아갈 기 참진 용용 바소 핍박할 박 누구숙 이럴룬 거물현 미묘할 미 했습니다. 적을 미 했습니다.
청강하림, 백천동기, 진용소박, 수군현미 이렇게 해서 네 구절을 가지고 청강하림의 백천동기에 상대해서 또 진용소박, 수군현미를 연접시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차, 건강, 이것은 강이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 조수지 지하라. 영접, 맞아서 접하다. 뭘 접하냐? 조수, 즉 바다가 가까운 조수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결한다면은 청강하림, 청강이 하림 내려와서 임하게 되면은 백천동기 100내가 함께 돌아간다. 그러면은 진용이 참용이 진짜용이 핍박한 바이니 누가 현미함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강하림 했습니다. 청강하림을 좀 강의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본다고 치면은 자, 하늘의 기 중에 하늘의 기가 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기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기가 광이다, 빛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늘에 광이 없다, 하늘에 광이 없다 그러면은 인간의 능력으로서 빛을 만들어서 스스로 살 수는 절대 없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늘에서 가장 기의 본체, 가장 생명이 살 수 있는 기의 가장 큰 본체, 생기의 본체 하면은 결과적으로 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을 하늘에서 내려보내준다. 이 내려보내주는데 이 내려보내주면은 이 내려보내주는 것을 결과적으로 땅이 받는다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땅이 받는다. 그러면 땅이 받는다. 자, 땅이 받으면은 이 빛을 어떻게 하면 갈무리 할 수 있는가? 그 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서 이제 백천동기 한다 그랬습니다. 그 백천동기, 자, 냇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백천이 동기 하려고 그러면 모든 데가 한 군데 모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이 한 군데 어느 지점으로 전부 모였다. 그 천심 이제 이렇게 해서 모인다고 치면은 결과적으로 모든 산도 이렇게 내려올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산의 능선, 산의 최종 능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돌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나가는데 한 군데로 모여 나간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풍수에서 하나의 판국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보통 국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큰 그릇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내려오는 빛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 빛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담은 것이 곧 청기라고 하면은 이 청기를 보관하는 것이 뭔가, 갈무리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이 곧 장풍인 것이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오면은 이것을 전부 날려버리고, 만약에 바람이 안 들어오면 이것이 완전하면은 여기에는 이 청기가 갈무리 되는 것이 곧 장하는 것이다. 갈무리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청강이 하림하면은 백천이 동기해야 된다. 즉 청강이 햇볕이 내려와가지고 강이 청강이 내려와가지고 백천이 동기하지 않고 이 물이 그냥 쭉 일직선으로 흘러서 빠진다. 이러면은 이런 백천이 동기 아니고 백천이 동기 아니고 쉽게 말하면 일천이 동기가 아니고 직출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이 장풍이 기운이 갈무리 되지 않는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판세가 된 곳에 가서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백천이 동기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물이 한 군데로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진용이 소박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용이 소박, 참용이 소박.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판세가 있어서 물이 나간다고 치면은 이 판세를 핍박한다. 소박한다. 그럼 진용이, 참용이 어디엔가 참용이 있어가지고 이 용이 이 전체의 판세를 핍박하다. 차후로 종횡무진 확 둘러쳐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용이 어느 한 군데도 남김없이 이것을 마음대로 소화해가지고 마음대로 핍박 팍 두들기고 패고 해가지고 전체 기운을 자기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 되면은 이것을 수군 현미, 그 현미함을, 이 현미함을 누가 알겠느냐 하고 이제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 청강하림 부분을 조금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외유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들을 조금 더 끌어보겠습니다. 청강하림 또는 우리 땅을 다니다가 이제 이 좋은 산을 보면은 또는 좋은 해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죠. 천성조림지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천성, 청강, 청강은 하늘에 광채가 내려와서 빛이 내려와서 하나의 판세를 만든 것이고, 천성은 하늘에 별이 내려와서 하나의 성봉을 만든 것이다. 산을 봉우리를 만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성이나 청강이나 자, 이 노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자 도덕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자 도덕경 무원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자 이게 이제 우리 청강하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도덕경에서 도는 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는 부딪히는 것이다. 충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용지, 혹, 불용 그것을 쓰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혹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도는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사용 못할 수도 있다. 사용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연해 이제 연은 우리가 이제 못에 물이 이런 못이 있으면은 못에 물이 쭉쭉 흘러들면은 이 못에 물이 흘러드는 이 그는 뿌리 이것이 원. 그래서 이 못새처럼 그러한 그 근원이 연원이 사 만물종이다. 흡사 만물의 종 마루와 같다. 만물의 종가와 같다. 자기의 해기분 꺾을자 칼날 예 날카로울 예 그 날카로운 것은 꺾여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해기분 풀해 거기 엉킬분 엉키다. 그래서 엉클어진 것은 풀어지게 돼 있다. 풀리게 돼 있다. 화기강 동기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이 나옵니다. 자, 그 빛은 화합하게 돼 있고 조화롭게 돼 있고 그 다음 동기진 그 쓰레기들은 한 군데로 몰리게 돼 있다. 침해 사혹존 이 침이라는 것은 빠지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숨다 모른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없는 것 같으며 흡사 혹 두는 것이다, 있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해석이 해도 이것이 이 진위가 뭔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다면은 자, 충하다. 이 충은 뭔가? 충은 부딪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 오행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충. 그래서 이것은 얼음 비행에 쓰는 것이고 이것은 물수에 쓰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뜻은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원래 얼음이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양학에서는 상충이다, 상충살이다 하는 것을 전부 제자를 쓰지 않고 이자를 씁니다. 그럼 자 어쨌거나 간에 이것은 그 뜻이 허자를 못 써가지고 허야 또 하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허한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것이다. 텅 비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것은 화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허를 어떻게 볼 것인가? 허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뭐 허무하다, 없다, 텅 비었다, 공결하다, 이제 이런 이제 이 뜻으로 쓰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이제 이 선학에서나 이를 보면 허는 텅 빈 것이 아니다. 그럼 뭔가 허는 텅 비었다는 자체는 이 텅 빈 속에는
기라는 것이 이미 존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되어 있는 이 기가 자연스럽게 질서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의 판세에 청강이 하림을 했습니다. 청강이 하림했으면 이러한 공간 빈 것을 우리가 하나의 판세라고 합니다. 하나의 국세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하나의 국세가 텅 비어 있다는 이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허면은, 허한 곳에는 이미 이 판국 자체에는 기가 꽉 차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가 차 있는데 저 기가 자, 여기에서 청강, 본래 이 기가 차 있는 공간에 하늘의 청강이 내려옴으로써, 자, 이런 공간이 있으면 밤에는 어둡고 낮에는 밝고, 또 밤에는 춥고 낮에는 따뜻하고, 그렇다면 밤낮 이 광에 의해서 이 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허한 곳에서 있는 이 기는 변화를 가져온다. 변화한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이 규칙적인 궤도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변화하지 않고 있는 본래기, 본기, 이 본기를 갖다가 우리는 바로 이 허라고 합니다. 허. 이것이 우리 풍수에서는 하나의 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의 국이라는 건 텅 비어 있다는 얘기든. 그래서 이 국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허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늘빛 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의 영향,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가, 본래 기가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태풍이 온다, 또는 수구가 교체가 되는데 공사를 해서 수구가 깨졌다, 이런 그 기는 변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기가 아침 저녁으로 또는 일시에 의해서, 시간에 의해서 변화를 하게 되면은, 그 변화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자, 이 기의 변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한나절쯤 되니까 이 판세 안에 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춥던 기가. 그럼 변화한 거죠. 그럼 변화했으면 그 변화한 자체가 뭔가? 바로 이 화라는 겁니다. 화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기하고 더운 기하고 화합을 해가지고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섞이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섞이면은 섞이기 이전에 더운 기운하고 찬 기운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를 못하게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의 태양빛, 이것이 1시간을 비췄는데 1시간 후에 1시간 전에 비춘 그 빛을 한산에 찬 거하고 더운 거하고 가려가지고 햇빛으로 도로 올려보낸다. 어느 장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죠.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화예요. 그래서 이미 도충했다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기가, 본래 기가 존재되어 있는데, 이 본래 기가 존재되어 있는 것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기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변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뭔가, 이것이 뭐 이제 우리 이 노자라는 사람은 벌써 2500년 전에 이러한 2500년이 넘은 그 시대에 벌써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현대적 그 용어로는 뭔가, 즉 에너지 보존 법칙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느 한 허한 곳에서는 이미 거기에 존재되는 기가 있다. 그런데 이 기는 변화하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하는 것인가? 즉 어떠한 요소에 의해 가지고 이 기는 서로 섞이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 하는 것이 본래 허한 곳에 있는 이 기 자체, 그런가 하면은 이 기가 변화해 간 그 상태를 뭐 서양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다, 또는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 이제 이 문장에서 본다면은, 그래서 도는 충하는 것인데, 그 충하는 것이 사용, 즉 사용하는 것이 혹 불용, 다시 재생해서 다시 소화해서 쓸 수 없는,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기름을 한 대를 뗐을 때 그 기름 뗀 것에서 열이 발생을 했는데, 열이 발생을 하고 나면은 그 발생한 열 또는 거름 이런 걸 전부 합치면 다시 기름으로 하는 된다는 얘기죠. 같이 양으로 따지면 기름이 탔으니까 사급부증 아니죠. 열을 내고 다 하고 자기 어떤 요소를 했죠. 그런데 그 요소 한 것을 다시 거두어서 기름으로 돌려놓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 이 환경적인 문제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얘기를 잘 해갑니다. 자기의 해기분. 자, 날카로운 거는 언젠가는 그것이 꺾어지게 돼 있다. 그 다음, 헝클어진 것은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다. 이것은 바로 인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모든 기운은 자연적으로 누구가 건드리지 않아도, 누구가 저산 허물지 않아도 언젠간 저산이 무너지지 않게 되고, 또 언젠가는 날카로운 건 다 무뎌지게 돼 있고, 헝클어진 것은 다 풀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다. 이것은 영원한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1법칙이라고 치면은 화기강 동기진 했습니다. 자, 빛은, 자, 전기불이 하나 비쳤는데 이 빛이 온 사방을 다 섞어놨습니다. 다 섞어놨는데 이 빛을 다시 거두어서 저 전기불로 되돌리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은 모든 법칙은 서로 평형되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에너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더운 물, 찬물 한 대 섞었다. 그러면은 그것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 더운 물, 이러한 그릇에 물을 이만큼 담아놓고 가운데를 딱 막았다가 이걸 확 열면은 이쪽은 더운 물, 이쪽은 찬물 하면은 확 열면은 찬물 이렇게 하고 더운 물 이렇게 가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질서 유지가 되죠. 순서가 있고. 그런데 차츰차츰 한참 더 보죠. 나중에 하면 어떻습니까? 다 섞이면은, 자, 요때 요거는 찬물, 요거는 더운 물 다시 찾아낼 수가 없죠. 이게 뭐냐? 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환대, 그게 환가 뭐냐 하면은 빛이에요. 그 빛은 어둠하고 섞어 놓으면은, 한쪽에 어둠, 한쪽에 빛하고 섞어 놓으면은 이게 섞이고 나면은 다시 찾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이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제2법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기진, 이 쓰레기, 즉 이것은 기적 측면이라면은 이 쓰레기는 물질적 측면, 예를 들어서 장작을 하나랑 갖다가 불을 떼는데 그 불빛은 화기강했습니다. 즉 불빛은 전부 다 가지고 더운 걸 날리고 방도 데피고 해서 다 화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는 게 뭡니까? 재죠, 쓰레기. 그래서 쓰레기는 한 군데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된 재는 어떡합니까? 또 어디론가 다시 물질로서 보내야죠. 우리 살림살이 마찬가지죠. 우리 살림살이 뭐 살다가 보면은 저녁만 되면 쓰레기통 보십시오. 우리 쓰레기통 하루에 저녁만 되면
비가 한참 있다가 보면 뭐 불행가 없는 것 같아도 또 모여. 왜 모이느냐? 이 화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가 모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이 쓰레기를 작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자연적인 삶이죠. 그리고 우리 현대문화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화를 위해 가지고 이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풍수에서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본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 한 판세, 이러한 판세가 있는데, 만약에 이 판세가 한쪽은 산이 이만큼 높은데 한쪽은 이만큼 툭 터졌다. 그럼 판세가 좋으면은 이만큼 가득 고일 텐데, 판세가 낮아가지고 나빠가지고 요만큼밖에 고이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빛을 담아놔도 빛이 다 유출돼 버리고, 밖에서 바람이 들어오니까 이 안에 기운이 자꾸 번잡해서 어떻겠습니까? 동기진, 이 동기진 쓰레기를 한없이 계속 버려야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방의 문을 잘 단속해 가지고 난방을 할 때는 기름이 적게 들겠죠. 장작이 적게 들겠죠. 그러면은 화기강을 위해서 동기진 쓰레기는 적은데, 만약에 방문을 확 열어놓고 장작을 집혀, 그러면은 이 방 덮이기 위해서 쓰레기를 한없이 배출해서 내버려야 되겠죠. 바로 우리 명당의 개념이라는 것이, 판세는 보국, 국 하면서 한 판세를 잘 가늠을 해야 된다는 개념은 바로 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침몰돼 가지고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뭐 알 바가 없어. 잘 모르겠다. 그러나 흡사 항상 존재해 있는 것이다. 이 우리 판세가 존재해 있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한 판세가 탕연직하거나 판세가 옳게 안 만들어지는 데서는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소비, 에너지 과소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와 생겨도, 청강이 할인해도 진동소복을 못하고 전부 다 날아가는 거야.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제 명당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 풍수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옛 사람들이 말해놓은 경전들이